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버드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장이 마감이 되었고요. 레모네이드는 지금 마이너스 0.93%가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이제 레모네이드의 CFO 최고 재무 책임자가 1.4밀리언의 주식을 또 매각을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출시 전에도 CFO가 이제 주식을 매각하면서 60불까지 갔었죠. 좀 상승 모멘텀을 이제 봤나 싶었는데 주식을 매각하는 행위가 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분들은 원래 이제 월급이 좀 초반에 적은 대신에 이제 주식을 이제 지분을 이렇게 넘겨받고 입사한 경영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로서 뭐 항의를 하거나 뭐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레모네이드라는 기업 자체가 저는 일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펫보험이 출시된 이후에 주주가 됐는데요. 그 뒤에 생명보험이 출시를 했고, 그리고 진짜 몇 개월 안 지나서 자동차 보험이 출시를 했잖아요.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가지고 업데이트 한다는 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신규 보험 진입하는 업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이 규제도 정말 까다롭고 정말 법적으로 복잡한 부분도 많은데 회사가 정말 빠르게 일을 해서 이렇게 출시 속도가 빠른 걸 보면은 이제 저는 굉장히 회사가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회사의 이제 그 EPS 적자 부분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CEO가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EBITDA 마진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외형적 성장을 바탕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전부터 말을 했기 때문에 CEO나 여기 경영진들은 예전에 레모네이드가 이제 걸었던 약속을 아주 잘 지켜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자동차 보험이 어쨌거나 출시를 했잖아요. 출시했기 때문에 이번 어닝 발표에서 분명히 가이던스 제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일리노이주 한 개에서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 가이던스가 많이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가이던스가 너무 높아버리면은 그 다음 분기에 가이던스 충족을 못했을 때 주가가 또 폭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가 예전부터 말했잖아요. 자동차 보험 출시를 마지막으로 다른 상품의 개발은 멈추고 이제 조금 더 천천히 나갈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는 회사의 에비타 마진이나 EPS도 신경 쓴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이제 일리노이에서 시작한 자동차 보험이 미국에 있는 전역의 주로 또 확대되면은 또 그 시장 파이는 어마어마하니까요. 기대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레모네이드가 마이너스 한 35%까지 기록을 했다가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예전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레모네이드가 140불 때부터 매수를 해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지금 88불까지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조만간 이게 플러스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학술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메타, 페이스북이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 증권 앱에서 메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And I want to anchor our work and our identity on what we are building towards. We just announced that we are making a fundamental change to our company. We are now looking at and reporting on our business as two different segments, one for our family of apps and one for our work on future platforms. And as part of this, it is time for us to adopt a new company brand to encompass everything that we do. To reflect who we are and what we hope to build, I am proud to announce that starting today, our company is now Meta. 방금 제가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큘러스에 대한 관심도나 이해도가 얼마나 되는지 좀 설문조사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지금 2시간밖에 안 지나서 뭐 몇 분 투표를 안 해주셨지만 보통 한 요 정도에 가장 많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오큘러스라는 기기가 존재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혹여나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이제 페이스북이 만든 기기인 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테슬라를 제가 투자하게 됐던 계기가 테슬라 매장이 이제 제가 일하는 곳에 생겼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저는 차를 실제로 보고 그 당시에는 국내에 테슬라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 커뮤니티에서 뭐 FSD나 이제 오토파일럿 이런 구동되는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투자의 확신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사실 어떤 종목에 내가 상당한 비중으로 베팅을 해서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두려면은 그 종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메타버스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 뉴스만 보고 요새 메타버스 관련 ETF가 생긴다더라, 핫하다더라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의 미래만 보고서는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미래에 이제 다가올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떠한 기업이
그 우승컵을 쥐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된 다양한 회사들을 쭉 늘어뜨려 놓고 우리가 비교를 해서 좋은 기업을 이제 구매를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블록스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저는 로블록스가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정말 좀 포괄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리니지 게임 자체도 메타버스잖아요. 저는 로블록스 자체가 그냥 게임이지 진짜 가상현실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를 투자할 때 로블록스는 이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페이스북 메타에서 이제 연간 12조 원의 예산을 쓴다고 했어요. 메타버스에. 자, 그러면은 거기서 하청을 받는 기업들은 이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를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수주를 받기 때문에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페이스북이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주인 퀄컴이라던가 관련 코인들 있죠. 뭐 디센트럴, 뭐 샌드박스 이런 코인, NFT 코인들이 정말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뭐 이런 관련주들도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만 이제 못 오르고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예전에 전기차 부품 관련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수소차로 갈지 전기차로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어차피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수소차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니까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하고서는 부품주를 가지고 있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테슬라가 미래에 선점을 할 게 뻔하게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부품주를 매각을 해서 테슬라를 매입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도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기는 좀 그런데 메타버스가 잘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메타버스 이제 관련 회사의 밸류체인들 있죠. 당장 수주를 받아서 돈을 버는 기업, 그런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애플이나 테슬라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결국에 가장 수익률을 많이 주는 기업은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되는 세상입니다. 페이스북은 당장은 지금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오히려 적자를 낼 거예요. 물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EPS는 흑자로 찍힐 거예요. 근데 그 광고 수익이 이제 애플의 그 데이터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메타라는 기업의 사업 구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이거를 뭐 풀기 시작하면은 큰 기업이다 보니까 사업 구조가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뭐 한도 끝도 없이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지금 메인 사업은 페이스북의 앱들입니다.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일단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 굉장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지금 PR이 24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제조업도 30을 받는 이 주식 시장에 플랫폼 기업이 24를 받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렴한 주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왜 지금 저렴한 저평가 상태가 됐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페이스북은 이제 광고가 주 매출이에요. 광고가 주 매출인데 그 광고에 이제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근데 애플에서 데이터 제재를 이제 해버렸잖아요. 사실 이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은 아이폰이 있거나 뭐 갤럭시 같은 안드로이드 기기가 있어야 구동이 되는 하나의 생태계, 스마트폰 생태계 안에 어플리케이션에 사실 불과한 기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플한테 지금 휘둘렸고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구글마저 데이터 규제를 해버린다면 페이스북은 미래가 정말 위험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지금 페이스북이 겪고 있는 수모가 하드웨어, 핸드폰,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폰 생태계 소프트웨어, 그게 없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가 좀 성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오큘러스는 이제 기계, VR 기계입니다. 그 VR 기계를 2014년에 인수했는데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살아있는 AI, 굉장히 좀 천재적인 인물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해놓고 오큘러스를 그 옛날에 인수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리티 랩 사업부를 보면은 VR은 지금 오큘러스라는 기계를 이제 출시했고요. AR은 레이벤 스토리라는 기계가 이제 출시가 돼 있습니다. AR에 관한 거는 레이벤 스토리 제품을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보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가시성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공개 안 된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레이벤 스토리 제품을 봤을 때 저는 사고 싶다는 생각은 아직까진 들지 않았어요. 자, 오늘은 이 오큘러스 VR, 이 하드웨어를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그 부분을 영상에서 한번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영상에 나오는 제품이 이제 가상현실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오큘러스라는 VR 기기입니다. 즉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자, 이 제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입을 하려면 직구로 이제 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SK텔레콤 뭐 대리점이나 아니면 전국 이마트 안에 있는 뭐 일렉트로마트에서 오큘러스 기기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 VR 기기를 쓰고 전원을 켜게 되면은 페이스북이 만들어 놓은 자체 생태계에 접속을 일단 먼저 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이 기기가 많이 팔리고 이제 유저가 많아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안에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이 플랫폼 안에다가 등록을 할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쓰듯이 말이죠. 자, 거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호라이즌이라는 자체 앱이 있고요. 그리고 게임이 있겠죠. 게임이 있고 이제 VR 콘텐츠가 있는데 일단 저는 당장 가시적으로는 이 게임 쪽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지금 오큘러스 플랫폼 안에 또 등록된 게임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지금 비트세이버입니다. 비트세이버. 그리고 GTA가 지금 이제 뭐 오큘러스 버전으로 뭐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GTA가 또 가상현실화 되면은 또 굉장히 몰입도 있는 그런 게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게임이 지금 우리가 뭐 조이스틱이나 컴퓨터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게임을 하잖아요. 가상현실로 하는 게임은 어떤 것들이 이제 개발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 비트세이버 광고 영상을 같이 한번 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보셨다시피 VR 기기로 인해서 기존의 이제 게임 제작사들이나 제작자들이 이제 전혀 다른 형식으로 게임을 또 만들 수 있는 세계가 열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게임 시장이 또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죠. 자, 그 게임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결국에 이 메타라는 기업은 결국엔 플랫폼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유료 게임이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임 아이템 결제 같은 수익에 수수료만 가져가는, 즉 지금 애플이 하고 있는 거를 똑같이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단기적인 가시성으로는 게임에서 이제 굉장히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페이스북이 사명을 이제 메타로 바꾸는 걸 이제 예고하면서부터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주가가 이제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당장 메타버스에서 가장 가시성 있는 거는 이제 저는 게임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VR 콘텐츠인데요. VR 콘텐츠 뭐 그거 아시죠? 예전에 뭐 이제 키즈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무슨 기기 쓰고 롤러코스터 타는 거 하거나 뭐 높은 데서 떨어지는 체험, 그리고 뭐 주라기 월드 이런 데 접속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이거 VR을 이용한 영화라던가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또 여러 가지 무한한 가능성이 또 열려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19금 콘텐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포르노 사업이 VR 기기로 인해서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이쪽이 아닐까,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리고 제가 장기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호라이즌입니다. 호라이즌은 말 그대로 페이스북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세상, 가상현실 세계 그 자체인데요. 우리가 이 가상현실 속에서 아바타를 이제 사용해서 친구들과 만날 수 있고요. 약속을 잡아서 어떤 장소에서 그 안에서 이제 뭐 포커 게임을 하거나 고스톱을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배드민턴을 치면서 같이 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죠. 자, 여기서 이제 SNS나 커뮤니티가 지금 기능을 대신하지 않을까, 미래에는 기존에 우리가 페이스북 쓰고 인스타 쓰는 거를 요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가상현실 안에서 우리 로블록스 보면은 로블록스 안에서 게임 할 수 있잖아요. 유저들이 만든 게임, 그런 것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가상현실 약간 동물의 숲하고 비슷한 느낌 같아요. 그 닌텐도 게임 있죠, 뭐 모여봐요 동물의 숲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느낌을 이제 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호라이즌이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거는 이 VR 기기가 사용자의 이제 표정도 나타내고, 사용자의 손이 실제로 이 가상현실 속에 나타나서 내가 실제로 움직이는 그 손을 핸드 트래킹을 해서 그런 바디랭귀지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진짜 대박이죠. 그리고 호라이즌 안에 있는 가상 오피스가 바로 워크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다른 컨텐츠들은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B2C 사업인데, 워크룸은 이제 페이스북이 준비하는 B2B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나 이런 기관을 이제 대상으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사업 모델입니다. 말 그대로 가상 오피스 사무실을 이제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줌을 통해서 이제 비대면 출근을 하거나 비대면 수업을 하는 학원이나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시장 파일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줌도 대박이 나서 시총이 이제 굉장히 커졌잖아요.
근데 좀 더 현실감으로 좀 더 만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면은 충분히 지금 줌이 가져가고 있는 시장 파일을 뺏어갈 수 있다. 근데 이 워크룸이 구동되는 걸 보면 현재 베타 버전이거든요. 베타 버전으로 무료 오픈된 걸로 아는데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이제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처럼 이제 결제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구동되는 영상을 보면은 얼마나 게임 체인저인지 실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크룸에 대한 동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What's going on, everyone? Hey, how are you? Good afternoon. I'm Daniel from the UK. Good afternoon. We'll be going through the 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정말 사람들이 출근을 하지 않고 저 오큘러스를 통해서 워크룸 안에서 막 그렇게 일을 하는 기업들도 생겨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여기 빼먹은 게 있는데 피트니스 쪽 있죠. 피트니스. 뭐 이제 링피트 어드벤처 닌텐도로 치면 이제 게임을 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시장이기 때문에 펠로톤의 시장 파이도 충분히 가져올 가능성이 이제 열려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주식은 항상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는 게 주식이잖아요. 근데 항상 제 주변에도 그렇고 주식을 하는데 비관적인 사람들은 돈 벌 확률이 적습니다. 예전에 테슬라 주가가 오르기 전만 해도 제가 테슬라를 투자할 때만 해도 야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너무 먼 미래야. 아직은 너무 일러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매수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도 그렇고 항상 주식을 하면서 우리 세상에 없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기술이나 뭔가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사실 4차 산업혁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인데요. 저 같은 경우엔 예전에 이제 국내장만 했었어요. 국내장을 투자할 때도 그때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생각했을 때는 한국 기업 중에는 정말 자율주행이라던가 AI를 통한 무언가로 글로벌화 될 만한 역량을 가진 회사가 전혀 없다고 이제 생각이 됐었어요. 사실 한국이라는 기업은 제조업이 좀 강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시드가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으로 이제 옮겨왔어요. 나스닥으로 옮겨오니까 미국의 주식들이 이제 한 주 한 주가 이제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대출을 내서 레버리지를 끌어서 단기간에 좀 시드를 이제 많이 불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운이 좋았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레버리지 투자를 권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 메타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여기 돈 집어넣는 게 무섭다 이러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굳이 제가 솔루션을 이제 드리자면요. 테슬라를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 막 100불 이하의 평단을 가지신 분들은 테슬라의 초기 모델, 로드스터 이런 거를 이용했던 차주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좀 잘하려면은 내가 얼리 어답터가 돼서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빨리 먼저 써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메타라는 기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주식이 4%만 하락해도 40만 원이 날아가죠. 그쵸? 그래서 그 40만 원을 아끼지 말고 오큘러스 퀘스트 2를 구매하셔가지고 이용을 해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나아요. 내가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주식을 사는 행위는 자살행위예요. 피터 린치 선생님이 자주 하는 말이죠. 내가 아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내가 메타를 이제 알려면은 그 오큘러스라는 거를 이용을 해보고 그게 어떤 건지 그걸 알아보셔야 사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애매한 상황에서 만약에 진입을 하시잖아요. 어떠한 악재가 터졌을 때 얼마 전에 지수가 빠졌던 헝다 악재 같은 게 터졌을 때 결국 손실을 못 버텨서 매도하고 말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대다수니까 한번 이제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요. 산업혁명이라는 뜻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거는 원가 절감이에요. 자, 보시면은 기존에 우리가 팔리던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
요번에 이제 액정만 더 좋아져서 새로 나온 거예요. 자, 이게 41만 5천 원이에요. 게임기가. 자, 근데 이거는 VR 기기잖아요. VR 기기가 심지어 게임기보다 지금 1,000원이 더 싼 거죠. 자, 이걸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그 원가 절감에도 굉장히 이제 부합을 하는 조건이고요. 다만 지금 이 오큘러스를 판매함으로써 지금 페이스북이 그 어떠한 이제 마진을 남기고 있지 않아서 이 메타버스 기기 보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많이 팔릴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기기가 내년부터는 이제 마진이 생길 거예요. 그 힌트가 이제 페이스북 커넥트에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보급형 제품이고요. 조금 아이폰으로 치면 아이폰 프로 같은 제품이 이제 출시한다는 이제 힌트가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하드웨어 판매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안 사고 다음 버전이 나오면은 살려고 대기하는 분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지금 이거를 살까 말까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는 이유는 내년에 나올 좀 비싼 모델이겠죠. 이 프로를 이제 살까 그렇게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So,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exciting thing that we're working on right now? That's hard to say. You know, we have such an exciting pipeline. But next year, we are releasing a new product that will push the boundaries of VR even further. We've codenamed it Project Cambria. So, this isn't the next Quest. It's going to be compatible with Quest, but Cambria will be a completely new, advanced, and high-end product, and it'll be at the higher end of the price spectrum too. 자, 내년부터 이제 이 프로 제품, 뭐 이름이 뭘로 나올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프로 제품이 이제 팔리면서부터는 기기에서 이제 마진을 이제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 리얼리티 랩에 대한 사업 그 성과도 이제 공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EPS가 줄더라도 뭐 오큘러스의 이제 판매량이 이제 또 주가에 많은 영향을 이제 미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레모네이드 투자할 때 레모네이드의 가입자 수를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 지표들이 어떻게 공개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분기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때 이제 어떤 걸 트래킹 해야 되는지 또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자세한 밸류에이션이나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뭐 그런 부분까지 설명하기에는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저는 뭐 335불 뭐 그 정도에서 이제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진입을 해 있습니다. 원래 그 전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뭐 중간에 이제 DWAC 매매한다고 다시 팔고 다시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가격에 지금 매수를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매출 부분에서 아주 살짝 미스를 했지 사실상은 전망치를 비트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이제 주식이 많이 빠져 있고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다음 4분기 있죠.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보다 살짝만 넘어도 페이스북이 단기간에 또 급등할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은 페이스북이 빠지는 동안 지금 나스닥이 신고가를 쳤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다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명분만 만들어주면 다시 수급이 오르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올릴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기대해 볼만 하죠. 왜냐면 데이터 때문에 뭐 정확한 타겟 광고가 조금 예전보다 힘들어지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면서 광고에 대한 수요는 저는 더 늘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실적이 뭐 4분기는 아니더라도 당장 내년에는 전망치보다 조금 잘 나오는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투자를 좀 크게 들어갔습니다. 한 방에. 그렇게 참고하시고 어디까지나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보장을 해드리진 못합니다. 저는 과거에 레모네이드로 상당한 사람들에게 손실을 끼친 경험이 있는 초보 주식 투자자입니다. 그 점을 좀 고려하셔서 여러분이 이제 종목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판단하는 한 가지 참고 자료로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미국 주식 버드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